이현주는 고급 아파트의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만성적인 통증과 차가운 결혼 생활로 얼어붙어 있었다. 남편 박성민은 늘 그랬듯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거실을 채우는 침묵은 그녀의 어깨와 목을 짓누르는 통증만큼이나 무거웠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온 근육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현주는 친구에게서 홈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추천받았다. 현주야,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몸이라도 좀 풀어봐. 내가 이용하는 곳인데 실력 좋더라.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현주의 마음을 움직였다. 반신반의하며 예약 버튼을 누르던 그녀의 손끝에는 작은 기대가 스쳤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현주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 달랐다.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 김지훈이었다. 단정한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았다. 큰 키에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수에 찬 눈빛이 현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손에는 마사지 도구들이 든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홈출장 마사지사 김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겼다. 현주는 순간 당황했다. 20대 남성 마사지사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릴 수도 없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현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안내했다. 지훈은 현주의 집을 둘러보며 잠시 침묵했다. 현주는 그의 시선에서 평가나 비난의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마사지가 시작되었다. 지훈의 손길은 처음에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현주의 어깨와 목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길은 점차 강해지며 현주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육통을 찾아냈다. 그의 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현주의 몸을 탐색했고 고통의 근원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고객님, 이쪽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현주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참아냈다. 지훈의 손길은 현주의 아픈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통증과 함께 시원함이 밀려왔다. 현주는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의 손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했다. 현주는 눈을 감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이 그녀를 감쌌다. 마사지가 끝난 후 현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만성적인 통증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듯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몸이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주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다행입니다. 고객님, 몸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현주는 지훈에게 마사지 비용을 건넸다. 지훈은 공손하게 돈을 받았고 인사를 한 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현주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남았다. 그의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손길, 그리고 우수에 찬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속에서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빗길을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들려오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꿈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빗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끔찍한 교통사고의 기억이었다. 현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갑자기 그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일까? 왜 하필이면 지훈의 마사지를 받은 후에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일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꿈속의 여자아이는 그녀의 딸 박민지였다. 현주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20년 전 그 사고로 민지는 세상을 떠났다. 현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다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무언가를 지훈에게서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다시 지훈의 손길을 원했다. 지훈은 흔쾌히 현주의 요청을 수락했다. 지훈이 현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주는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냈다. 김지훈 씨,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20년 전 끔찍했던 교통사고 꿈을. 지훈은 현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수에 차 있었다. 고객님, 몸의 통증은 마음의 통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사고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현주는 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처까지 헤아리는 듯했다. 현주는 결국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 그녀는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끔찍한 교통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그녀의 딸 민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주는 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남편 박성민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져 갔다. 현주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마치 차가운 겨울밤 같다고 느꼈다. 지훈은 현주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현주는 지훈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지훈의 손은 그녀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 치유하는 듯했다. 현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지훈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손길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이현주는 김지훈의 마사지를 받는 동안 겪었던 꿈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년 전의 끔찍한 교통사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비명소리, 그리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 딸 민지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녀의 꿈속을 맴돌았다. 지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금 들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고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꼈다. 다음 마사지 예약 날, 현주는 지훈을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잊혀진 과거를 건드리고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지훈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현주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다. 현주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침대에 누웠다. 지훈의 손길은 어김없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그녀의 뭉친 어깨와 목을 능숙하게 풀어주었고 현주는 점차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그 꿈을 꿀까봐 두려웠다. 마사지 도중 지훈의 손이 현주의 팔에 닿았을 때였다. 현주의 팔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20년 전 교통사고 때 생긴 상처였다. 지훈의 손이 흉터를 스치자 현주의 머릿속에 다시금 그날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울부짖던 민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그 작은 손. 고객님, 이 흉터는 혹시 오래된 상처이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현주는 눈을 감았다. 네, 20년 전 사고 때 생긴 상처예요. 제 딸이 그 사고로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현주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길은 멈췄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현주의 팔에 머물러 있었다. 현주는 그의 침묵에서 알 수 없는 공감을 느꼈다. 그날 밤 현주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생생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빗길을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차 안에서 엄마를 부르던 민지의 목소리. 꿈속의 현주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차는 통제불능 상태로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현주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는 민지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빗속에 쓰러져 있었고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현주는 혼란스러웠다. 꿈속의 남자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민지가 아니라 남자아이였을까?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알 수 없는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남자아이가 지훈과 닮았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꿈속의 남자아이가 지훈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현주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객님, 제가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항상 폭우가 쏟아지는 밤, 차 사고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는 저를 향해 손을 뻗는 한 여자와,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상처를 다시금 마주하는 듯했다. 현주는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꿈은 너무나도 흡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그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현주는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20년 전 사고 당시 그녀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였다. 경찰은 그녀의 딸 민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현주는 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지훈 씨, 혹시 그 사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그 사고 현장에 지훈 씨도 있었나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현주는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사고와 지훈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속삭였다. 현주는 지훈에게 고아원에서 자란 배경과 그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지훈은 자신이 자란 고아원의 이름과 원장님의 연락처를 현주에게 알려주었다. 현주는 고아원 원장에게 연락하여 20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아이에 대해 물었다. 원장은 현주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남자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우리 고아원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지만 몸에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혹시 지훈이었나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지어준 이름이 김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기억을 잃었지만 항상 빗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그리고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사실 사고 현장에서 민지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민지의 시신 옆에서 지훈이가 울고 있었죠. 현주는 원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민지와 지훈이 함께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 그리고 민지는 죽고 지훈은 살아남았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민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지훈이 제 딸 민지의 오빠였나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훈이와 민지는 남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민지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함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혼란스러웠다. 민지와 지훈은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왜 그들은 함께 사고 현장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민지는 죽고 지훈은 살아남았을까? 그녀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사고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훈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현주는 2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새로운 진실에 혼란스러웠다. 딸 민지만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김지훈이라는 아이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더욱이 지훈이 자신과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지의 진실을 향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현주는 박성민에게 20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물었다. 성민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민지는 현장에서 즉사했어. 더 이상 그 얘긴 꺼내지 마. 당신도 힘들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함께 현주가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현주는 성민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현주는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분명 이 사고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 진실이 지훈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주는 지훈에게도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지훈은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항상 외로웠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현주는 지훈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알 수 없는 모성애를 느꼈다. 사설 탐정은 며칠 후 현주에게 연락했다. 그는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당시 사고 차량은 현주의 차 한 대뿐이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2대의 차량이 충돌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현장의 CCTV는 의도적으로 파손되어 있었고 목격자 진술은 모호했으며 경찰 조사는 서둘러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고객님,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주는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 회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 회장의 비리와 미나의 죽음이 오버랩되었다. 탐정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박 형사를 찾아냈다. 박 형사는 이미 퇴직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현주는 박 형사를 찾아가 20년 전 사고에 대해 물었다. 박 형사는 현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현주 씨, 저는 그 사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습니다. 박 형사는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 형사님, 이 아이가 사고 현장에서 민지와 함께 발견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과거를 꼭 찾아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박 형사는 지훈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저는 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당신의 딸 민지는 이미, 그리고 그 옆에 살아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죠. 하지만 그때 청웅그룹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남자아이의 존재를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입막음을 했죠. 박 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현주는 박 형사의 말에 경악했다. 강 회장이 왜 지훈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을까? 왜 그녀의 사고를 조작하고 딸의 죽음을 위장했을까? 그녀는 강 회장과 자신의 가족 사이에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 회장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제 딸 민지는 정말 죽은 건가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이현주 씨, 사실 당신의 딸 민지는 그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민지가 죽지 않았다니. 그럼 그동안 그녀가 슬퍼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솟아났다. 그럼 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박 형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당신의 사고를 조작하여 당신의 딸 민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사실
지훈이는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 지훈이를 당신에게 입양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당신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현주는 박 형사의 말에 경악했다. 지훈이 강 회장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자신이 강 회장의 음모에 이용당했다니. 그녀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꼈다. 남편 박성민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강 회장과 공모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럼 제 딸 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녀는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그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지를 빼돌린 후 민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도 민지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현주는 절망했다.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지만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좌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죄를 밝혀내고 딸 민지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훈이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와 함께 강 회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심했다. 현주는 강 회장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아내 미나의 억울한 죽음과 딸 민지의 행방불명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현주는 박 형사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딸 민지가 살아있다는 기쁨도 잠시. 남편 박성민과 천공그룹 강 회장이 20년 전부터 자신을 기만하고 심지어 김지훈까지 자신에게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거짓을 묵인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딸을 찾고 강 회장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며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현주는 우선 지훈을 찾아갔다. 그녀는 지훈에게 강 회장이 그의 친아버지이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강 회장의 계획에 의해 자신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지훈은 현주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엄마, 제가 강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현주를 엄마라고 부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현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이었어. 아빠가 너를 이용해서 엄마를 속이려 했던 거야. 현주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지훈은 현주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리고 자신이 현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현주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깊은 모성애가 솟아났다. 현주는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함께 밝혀내자고 제안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현주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죄를 밝히고 현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주는 다음으로 박성민을 찾아갔다. 성민은 현주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여보, 그게 오해야. 내가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야. 다 강 회장이 시킨 일이야. 현주는 성민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악마야. 현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성민은 현주의 분노에 움츠러들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성민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협박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현주를 속이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현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주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현주는 성민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성민은 현주의 요구에 절망했지만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주는 성민에게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협조하면 선처를 베풀겠다고 말했다. 성민은 현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주는 지훈, 그리고 박 형사와 함께 강 회장을 향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다. 박 형사는 강 회장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현주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강 회장이 과거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과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미나의 친엄마의 살해 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특히 미나의 친엄마가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숨겨놓은 곳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현주는 지훈과 함께 강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를 찾으러 나섰다. 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청궁그룹 본사의 지하비밀 금고에 숨겨놓았었다. 강 회장은 이곳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주와 지훈은 박 형사의 도움으로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들은 밤늦게 청궁그룹 본사에 잠입했다. 경비 시스템은 삼엄했지만 박 형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무사히 지하 비밀 금고에 도착했다. 금고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지만 지훈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금고를 열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혔고 이제 그 기술을 자신의 친아버지의 죄를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권의 장부와 함께 여러 개의 USB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강 회장의 모든 죄가 담긴 증거들이었다. 현주는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강 회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내역과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류 뭉치에는 미나의 친엄마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미나의 친엄마가 숨겨놓은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 들어있었다. 현주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강 회장의 잔인한 목소리가 금고 안에 울려 퍼졌다. 미나 그 여자, 더 이상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안 돼.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현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과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자책했다. 지훈은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사진 뒤에는
우리 민지. 사랑하는 딸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현주의 딸 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여기 민지 사진이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주는 사진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민지의 얼굴은 20년 전과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그녀의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다시금 솟아났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은 미나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 상자에 현주는 민지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민지가 숨겨놓은 비밀 상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 비밀 상자 속에 민지의 행방과 강 회장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현주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현주는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강 회장의 비리를 증언했다. 지우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강 회장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났다. 세간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존경받던 대기업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청웅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주는 법정에서 강 회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고 강 회장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 회장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지훈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강 회장의 파멸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한때 존경받던 거대 기업의 총수가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불법 행위들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현주는 법정에서 강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딸 민지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 세월의 아픔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홀로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진실을 함께 밝혀준 아들 지훈,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박 형사가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주는 지훈과 함께 박성민을 찾아갔다. 성민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협박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현주를 속이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성민은 현주와 지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현주야,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성민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현주는 성민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성민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했다. 성민은 결국 현주와 이혼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현주는 민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훈이 발견한 사진 뒷면에 적힌 이 모든 진실은 미나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 상자라는 문구가 그녀에게 유일한 단서였다.
현주는 미나의 친엄마의 과거를 추적했다. 미나의 친엄마는 생전에 강 회장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강 회장에게 살해당했다. 그녀는 죽기 전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함께 자신의 딸 민지에게 모든 진실을 담은 비밀 상자를 남겨두었다. 현주는 박 형사의 도움을 받아 미나의 친엄마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미나의 친엄마가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오래된 서점과 카페를 찾아다녔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현주는 미나의 친엄마가 즐겨 앉았던 카페 구석자리에 놓여있던 낡은 의자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우리 민지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현주의 손은 떨렸다. 이 상자가 바로 민지가 보관하고 있던 비밀 상자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일기장,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미나와 함께 한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현주의 딸 민지의 친아버지이자 미나의 친아버지, 즉 이수진 변호사였다. 일기장에는 미나의 친엄마가 강 회장의 비리를 알게 된 과정과 그 때문에 강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자신의 딸 민지에게 모든 진실을 담은 비밀 상자를 남겨두었고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나의 친엄마는 민지를 자신의 친동생에게 맡겼고 민지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다. 현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미나의 친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딸과 진실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나의 친엄마의 희생에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일기장에는 민지가 피신해 있는 곳의 주소와 함께 미나의 친동생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혹시 민지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계신가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현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민지의 친어머니라고 말했다. 여자는 현주의 이야기에 충격과 감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현주에게 민지가 현재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으며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지가 항상 자신의 친엄마를 그리워했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현주는 지훈, 그리고 박 형사와 함께 민지를 만나러 갔다. 민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현주는 멀리서 미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현주의 친엄마를 꼭 닮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해맑았다. 현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딸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민지는 현주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현주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현주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저를 아세요? 현주는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내 딸,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현주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민지는 현주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현주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의 잊혀진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지우는 민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민지 씨, 저는 김지훈입니다. 당신의 오빠입니다. 민지는 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 속 한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다. 민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 그녀는 잃어버린 오빠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현주는 민지와 지훈을 품에 안고 감격했다. 그녀의 삶에 가장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딸과 아들을 모두 되찾았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다. 이현주는 20년 만에 되찾은 딸 민지와 뜻밖의 인연으로 알게 된 아들 지훈과 함께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다. 강 회장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지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주는 민지와 지훈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민지는 자신의 친엄마가 강 회장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지훈은 자신이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동안 현주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픔을 나누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와 오빠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민지는 현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지야,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다. 현주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한편 강 회장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박 형사의 증언과 미나의 친엄마가 남긴 비밀 상자 속 증거들, 그리고 박성민의 자백은 강 회장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냈다. 특히 민지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친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면서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민지의 증언은 강 회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저의 친어머니는 강 회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 회장을 향한 강한 분노와 함께 진실을 향한 의지로 빛났다. 강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절규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후회하며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주는 민지, 지훈과 함께 조용히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주는 미나의 친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자신의 친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지훈은 현주에게 마사지 재능을 살려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현주는 지훈의 뜻을 지지하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지훈은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재활, 마사지 센터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따뜻하고 치유적인 손길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의 센터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현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지에게 상속했다. 민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수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강민수 형사와 박성민의 조력을 받아 강 회장과 같은 거대 권력의 희생자들을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현주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민지를 도왔고 서연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진우는 재단의 대표 변호사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강 회장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나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현주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옷차림으로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미나의 미술치료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에 만족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민지, 지훈,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마당에는 민지가 심어준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꽃향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 오빠, 서연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민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현주는 민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지훈은 현주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재벌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삶에 만족했다. 현주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민지는 잊었던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서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김만복의 삶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나 명예보다 값진 사랑, 평화, 그리고 베푸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현주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강 회장 사건 이후 수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낡은 빌라의 작은 마당에는 미나가 심어준 꽃들이 만개했고 매일 아침 새소리가 그들을 깨웠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감쌌다. 미나는 자신의 친엄마 이수진을 기리기 위해 이수진 미술치료센터를 열었다. 그녀는 센터에서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에 전념했다.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재능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미나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만족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다. 지우는 희망의 손길 재활 마사지 센터를 더욱 확장했다. 그는 단순히 몸의 통증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치유사가 되었다. 그의 따뜻하고 치유적인 손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지우는 현주와 미나, 서연에게 든든한 아들이자 오빠, 동생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미나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직접 발로 뛰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재벌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주와 민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드러났다. 강민수 형사는 퇴직 후 이수진 재단에 합류하여 현주와 함께 재단을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험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재단을 이수진 변호사의 뜻을 잇는 사회정의 실현의 장으로 만들었다. 진우는 재단의 대표 변호사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혜주는 재단의 고문으로서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수진 재단을 통해 강 회장과 같은 거대 권력의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다. 한수연은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현주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고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며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주는 한수연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현주는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총명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보호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주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보호의 털은 하얗게 변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따뜻했다. 보호는 현주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가 슬퍼할 때면 낑낑거리며 위로했다. 보호는 현주의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깊이를 더해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주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나가 직접 끓여온 따뜻한 대추차였다. 미나는 옆에 앉아 현주의 흰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엄마,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주는 미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미나 덕분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다.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미나 또한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제가 철없던 시절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 현주는 미나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바다와 같았다. 현주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전국적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미나, 지훈,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현주는 아내 미나와 함께 바라보았던 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분명 하늘에서 자신과 미나, 그리고 서연, 지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엄마, 아빠도 지금쯤 하늘에서 저희를 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미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현주는 미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다. 우리 미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너와 지훈이, 서연이가 함께한다는 사실에 마음 놓을 거다. 현주는 미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가난한 경비원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오만했던 대기업 회장의 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잊혀진 과거를 드러내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그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 강서연의 이야기는 겉모습에 속아 진정한 가치를 잃었던 한 여자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답하며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현주의 삶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돈이나 명예보다 값진 사랑, 평화, 그리고 베푸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